10월 18일 토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EFL 잉글랜드 챔피언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 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 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노팅엄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비 블록은 낮지만 공간 관리가 불안하다. 우드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팀 전체의 볼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연결이 끊기기 쉽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역습시 빠른 속도로 라인을 돌파하지만 수비 전환 참여도가 낮아 측면 밸런스 유지가 어렵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볼을 잡고 전환 타이밍을 잡는 역할을 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쉽게 패스를 끊긴다. 노팅엄의 가장 큰 문제는 풀백들의 1대1 대응 능력이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전술을 선호하지만 측면 압박 타이밍이 느려 상대 윙어에게 공간을 쉽게 내준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고 크로스 차단 실패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풀백의 체력 저하가 심해 측면이 뚫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전술의 중심은 아이솔레이션 전략이다. 페드루 네투와 주앙 페드로가 양쪽 측면에서 각각 1대1 개인기를 활용하며 상대 풀백을 정면으로 압박한다. 이 전술은 농구의 아이솔레이션 개념과 유사하게 공격수를 최대한 넓게 퍼뜨려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가르나초는 왼쪽에서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제치고 컷백을 만든다. 페드루 네투는 반대편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확보하는 유형으로 이 두 명의 사이드 돌파가 전방 공격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이 두 윙어가 공간을 침투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의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 결국 첼시는 폭넓은 전개를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압박을 완성했다. 또한 전방 압박 전환 시에도 강도 높은 압박으로 세컨드볼을 빠르게 회수하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전진 패스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첼시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완성도를 통해 공격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양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백 루트는 노팅엄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결국 측면 돌파의 빈도와 전개 속도에서 첼시가 우위를 점하며 원정에서도 주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율 중심 전개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고 있다. 웰백은 최전방에서 압박보다 라인 유지에 집중하며 타이밍을 잡은 순간 빠르게 뒷공간을 공략한다. 미토마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이전 시즌보다 수비 가담이 늘었지만 여전히 돌파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순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라인을 낮추면서도 미드필더 라인을 앞선 이중 블록으로 압박 트리거를 유연하게 설정한다. 특히 좌우 풀백이 번갈아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때문에 뉴캐슬의 전환 타이밍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홈에서는 점유율은 높지만 무리하지 않고 후반 중반부터 상대 압박이 느슨해질 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은 안정된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미토마와 웰백을 축으로 한 타이밍 역습으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수비 안정에 맞춰져 있다. 엘랑가는 스피드를 갖춘 윙어지만 이번 시즌 들어 수비 지원과 라인 커버 비중이 늘었다. 반스 역시 적극적인 전진보다 중원 지원에 힘을 싣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모습이다. 토날리는 후방 빌드업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포워드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찬스 연계가 어려운 구도다. 뉴캐슬은 하프라인 아래에 두 줄 수비를 형성해 공간을 막는 대신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리다. 전진 패스보다는 안전한 볼 회전에 치중하며 템포를 늦추는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원정에서는 점유율을 양보하고 수비 중심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이어갈 전망이다. 브라이튼은 안정적인 라인 유지 속에서도 템포를 주도하며 경기를 설계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뉴캐슬은 수비 조직력은 유지하지만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생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루즈한 흐름 속에서도 미토마와 웰백의 한 방이 경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홈의 전술 완성도가 승리로 이어질 시나리오다. 브라이튼의 전술 밸런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 기반의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포스터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압박 가담을 병행하지만 상대 하이프레싱을 받을 때 볼 간수가 흔들린다.
앤서니는 좌측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자주 노출한다. 컬레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 미드필더 라인이 한 명 더 많을 경우 쉽게 수적 열세에 놓인다. 최근 벌리는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며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중앙 침투를 시도할 때 세컨드볼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할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버티드 형태의 전개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 조직이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리즈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는 전환 전술을 선호한다. 피로에는 전방에서 압박의 출발점 역할을 맡으며 수비 라인 뒤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득점 루트를 만든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좁혀 들어오며 공격의 방향 전환을 이끈다. 슈타흐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리듬을 완벽하게 제어한다. 특히 측면 풀백 보글과 거드먼드스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좁혀들며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한다. 이 움직임을 통해 리즈는 중앙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볼 점유율을 주도적으로 가져간다. 그 결과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며 벌리의 포백 강력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글과 거드먼드슨의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물리면 측면에서의 공간 창출과 중앙 침투가 동시에 전개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런 입체적인 전개는 벌리의 수비 라인을 혼란에 빠뜨릴 핵심 요소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경기 전반의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벌리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잇는 순간 경기의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 보글과 거드먼드슨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벌리의 포백 라인을 흔들며 리즈가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한 수 위인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움직임이 단조로워 포스트 플레이 이후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사르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주로 컷백보다는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을 반복한다. 휴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는 가능하지만 전진성 있는 전개에서는 속도가 느려 템포 변화가 어렵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패턴은 마테타를 향한 롱볼 중심 구조로 전방에서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특히 중원에서 볼 순환이 느려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한 박자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경기 템포가 끊기며 점유율 유지에 비해 찬스 창출 효율이 낮다. 또한 수비 전환 시 3백 라인이 넓게 벌어져 측면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도 존재한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반 이우송은 문전 침투와 결정적인 한방에 특화된 자원이다. 세멘요는 스피드를 이용한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 연결 패턴은 단조롭다. 테버니어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본머스의 공격은 지나치게 테버니어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단선적이다.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라인이 낮아지는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나올 경우 본머스는 전방 돌파의 변주가 거의 없다. 또한 교체 자원들의 공격 퍼포먼스 역시 제한적이라 후반전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 또한 느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없으며 본머스 역시 테버니어 개인기 중심 전술에 머물러 있다. 전술적 변화가 적고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반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는 수비 집중력의 싸움으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하다. 웨스트브로미치는 포메이션 4-2-3-1을 유지하며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격 전개에 집중한다. 헤게보에는 이선에서의 탈압박과 전환 타이밍이 정교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월레스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무브로 공격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몰럼비는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1차 압박 이후 세컨드볼 경합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준다. 그래서 웨스트브로미치는 전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의 완성도가 높지만 공격 루트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 쉽게 예측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플랜 B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전방 침투 타이밍이 단조로워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결정적인 변화 카드가 부족한 점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다. 프레스턴은 3-5-2 전형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숫자 우위를 통해 점유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제비스는 움직임 폭이 넓고 상대 센터백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이 날카롭다.
토다르소는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빠르고 공격 전환 시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팀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스미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의 정확도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 전환 플레이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킨다. 하지만 프레스턴 또한 플랜 A 외에 뚜렷한 대안 전술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공격이 제비슨과 토다르손의 스위칭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가 이 패턴을 차단할 경우 공격이 단절되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 전개는 짜임새 있지만 득점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 경기는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한 두 팀이 만나 균형 싸움을 벌이는 흐름이다. 웨스트브로미치는 헤게보에와 월레스를 통한 전방 전개는 날카롭지만 결정적인 변주가 없다. 프레스턴은 제비슨과 토다르손의 스위칭 플레이로 위협을 만들겠지만 플랜 B 부재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결국 양팀 모두 공격 리듬이 후반으로 갈수록 둔화되며 승부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 승격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안정된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며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한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을 찍고 들어가며 1대1 돌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탈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공격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점을 드러낸다. 자카는 하프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창출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슈팅 타이밍이 모두 날카롭다. 썬더랜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도 한층 높아졌으며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공격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형 단계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팀 전체가 한 번 올라왔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욕적인 에너지를 경기 내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볼 점유와 압박, 트랜지션 속도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울버햄튼은 3-4-3 전형을 고수하고 있으나 라인 유지와 간격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특히 애들레이드까지의 이동 거리는 선수단의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준의 장거리다. 결국 시드니FC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전반 초반 이후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고 공격 템포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울버햄튼의 3백은 하프스페이스와 중앙 강역 모두 벌어져 있으며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20위로 추락한 이유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수비 조직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인 강역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며 연속된 찬스를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뚜렷하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마저 떨어져 실점 후 재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승격팀 썬더랜드는 자신감과 조직력 모두에서 리그 중위권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와 탈비의 유기적인 움직임, 자카의 공격 리듬 조율이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의 질을 높인다. 반면 울버햄튼은 3백의 강력 붕괴와 수비 밸런스 무너짐으로 인해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응집력과 전술 완성도를 앞세운 썬더랜드가 울버햄튼의 무너진 수비를 공략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